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요즘 열난 아이들 많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펄펄 나면 부모들은 당연히 당하고 어찌할지 모릅니다. 해열제를 먹고도 열이 떨어져 정상 체온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해열제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또 다른 해열제를 먹이는 분도 있습니다. 고열이 나면 입원해야 하는 줄 아는 부모도 제법 있습니다. 오늘은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고열이 날 때 어떻게 하고 해열제를 사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열이 많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이 나는 것은 열이 나는 원인에 따라서 경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을 나게 만드는 병이 중요하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기가 열이 나면 고민을 합니다. 고열이 나면 아기가 큰일 나는 것은 아닐까 고민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 그 자체는 우리 몸에 나쁜 것이 아니고요. 열이란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거라는 겁니다. 병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이유는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병균이 맥을 추지 못해서 병이 더 빨리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열이 나는 거 겁내지 마세요. 열이 문제가 아니고요. 열을 나게 만드는 아기가 걸린 병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열이 나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이들의 경우 열이 많이 나면 힘들어할 수 있고 잘 안 먹을 수 있고요. 많이 보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열성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사용해서 열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열이 아니고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열이 난다고 반드시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거 잘 모르겠으면요. 38도가 넘어가면 열이 난다 생각하시고 해열제를 먹이시면 됩니다. 해열제를 사용하면 열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해열제는 열을 떨어뜨려 체온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약이 아닙니다. 해열제를 사용하면 열이 1도에서 한 1.5도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떨어져도 아이가 불편한 것이 줄어들고 열성 경련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해열제는 굉장히 안전한 약이지만 해열제도 약이기 때문에 정량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는 항상 정량을 초과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해열제를 먹고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정량 이상의 해열제를 먹이거나 필요 이상 자주 먹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해열제를 세게 사용해서 열을 빨리 떨어뜨리는 것이 좋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해열제를 사용하든 정량을 정해진 간격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많이 사용하면 열은 금방 떨어질지 몰라도 아기 몸에 나쁠 수 있습니다. 열은 병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열을 빨리 떨어뜨린다고 병이 빨리 낫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해열제를 많이 쓰면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주거나 저체온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너무 빨리 떨어뜨리는 것도 아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열제는 항상 정량과 정해진 간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열이 나는 경우 많은 부모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39도 이상의 고열이 난다고 특별하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 질환의 경우 아이 상태가 나쁘지 않아도 39도, 심지어 40도 이상의 열이 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고열이 난다고 반드시 더 심한 병에 걸렸다거나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심한 고열이 나는 경우 소아과 진료를 받아서 다른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밤에 고열이 나면 응급실이라도 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밤에 고열이 난다고 응급실을 가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고열이 나면 보통의 경우 해열제를 먹이고 다음날 아침에 소아과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고열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열을 재는 겁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해열제를 먹이고 옷을 가볍게 입히고 물을 충분히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다 벗기거나 미지근한 물속을 사용하는 부모도 있는데 아이가 추워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한다면 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추워하거나 싫어하는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열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량을 정해진 간격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열이 날 경우 충분한 양의 해열제를 적정 시간의 간격으로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열제 먹고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최대 허용 용량 이상의 해열제를 먹이거나 최소 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다시 해열제를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소화과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두 종류의 해열제를 번갈아 가면서 먹는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먹으면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열이 날 때 바로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의 아기가 38도 이상의 열이 날 때는 바로 의사가 봐야 되고요. 6개월 이상의 아기라도 39도 이상의 열이 날 때도 바로 의사가 봐야 됩니다. 열이 나면서 아기가 아파 보이거나 심하게 처지거나 많이 보채일 때도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고요. 아기를 만지거나 움직일 때 더 울거나 열이 나면서 목이 아프거나 귀가 아파하거나 배가 아파하거나 소변을 볼 때 아파할 때도 의사가 바로 봐야 합니다. 열이 나면서 탈수 증상을 보일 때도 그렇고 물을 잘 못 먹거나 소변량이 줄을 때도 소아과 의사가 봐야 됩니다. 물론 열이 나면서 격리날 때는 바로 의사가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바로 소아과를 가야 하고요. 그리고 열이 떨어졌는데도 아파 보이거나 점점 더 증상이 심해 보이는 경우는 소아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도중이라도 다시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열이 났다가 열이 떨어지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열이 떨어졌다고 해서 병이 다 좋아진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아이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해열제를 사용해서 열이 떨어졌다거나 열이 저절로 떨어졌다고 해서 병이 다 나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아이를 많이 키워봐서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모가 아니라면 열이 나면 낮이라면 바로 소아과를 방문하시고 밤이라면 날이 밝은 후 소아과를 방문해서 왜 열이 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이 나면 바로 소아과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열이 나는데 밤이라 당장 소아과 가기 힘들 때는 일단 해열제를 먹이고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소아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아과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으면 열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열제를 충분히 사용했으면 열이 잘 떨어지지 않아도 더 이상의 해열제를 사용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물론 앞에서 말한 바로 의사가 봐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밤이라도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